비가 사흘 동안 엄청나게 왔습니다. 꼭 장마처럼. 제일 걱정되는 게 마늘과 양파죠. 마늘, 양파, 대파, 잔파 이런 것들은 병이 걸리기 쉽습니다. 특히 이제 지금부터는 곰팡이가 기승을 부리겠죠. 일단은 녹병하고 무름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체 안 왔습니다. 요게 지금 무농약이죠. 무비료입니다. 정말 잘 자랐죠. 밑에 거름을 거의 12가지 집어넣습니다. 일단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식물에게 먹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 거죠. 인간도 뭐 굴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 굴이 씹어 먹을 수도 없고, 먹여가지고 이온화 시켜가지고 섭취를 해야겠죠. 비가 많이 오고 나면 곰팡이가 기승을 부립니다. 비가 오기 전에 니모일, 할미꽃 뿌리우린물, 고사물이물 바로 앞 영상에 있죠. 목초액, 바닷물, 유황 듬뿍, 바닷물 듬뿍, 그 다음에 식용 베이킹소다를 쳤습니다. 베이킹소다는 곰팡이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 그 욕실 같은데 줄눈, 타일 사이에 줄눈 같은데 곰팡이가 끼어 있으면 베이킹소다로 하죠. 그거는 세제용입니다. 그거는 쓰지 마시고요. 식용으로 이제 구입해서 우리 그 쪽자 같은 거 할 때 베이킹소다 넣고 젓죠. 저어가지고 이제 쪽자하고 그러는데 그 베이킹소다입니다. 세제용이나 뭐 농도 차인데요. 그래도 이 세제는 표백제라든지 뭐 이런 게 연마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식용으로 꼭 쓰시고요. 약간이라도 찝찝한 부분이 있으면 쓰시지 마세요.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하필 그거를 쓰냐 이거죠. 그러니까 전에는 뭐 제가 락스 같은 거 이런 거 쓰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, 락스도 그 식용이 있죠. 뭐 식용 같은 경우에는 뭐 쓰실지 모르겠지만 락스는 저는 이제 냄새 때문에 안 씁니다. 냄새 때문에 하고 뭐 표백제, 연마제 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. 그것도 나트륨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하자가 없을 수는 있는데 찝찝하면 쓰지 마세요.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찝찝한 걸 쓸 필요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선택하시고요. 비 오기 전에 듬뿍 쳤었죠. 농도를 진하게 해서 쳤습니다. 걱정이 됐었는데 오늘 아침까지 비가 오고 오후에 햇빛이 났거든요. 그래서 쭉 훑어보고 마늘종을 따고 있습니다. 마늘종이 요 정도 올라오면 그냥 다 꺾어버립니다. 꺾는 이유는 여기에 뽑으니까 여기 구멍이 뻥 뚫립니다. 그럼 그걸로 이제 그 곰팡이가 쓸 수도 있고 세균이 침투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요래 꺾죠. 요래 이제 마늘종을 따고 나면 반드시 유황을 살포합니다. 상처난 부위로 침투할 수 있으니까요. 이 마늘종이 좀 이상하죠. 근데 쭉 뽑으면 그 마늘한테 안 좋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잘 쓰러집니다 또. 그래서 껐거든요. 그래 요것도 이제 무농약이니까 이거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가져온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. 또 이렇게 꺾었죠. 이렇게 꺾었습니다. 꺾었는데 이렇게 자라요. 이런 것도 따온나 이러더라고. 어차피 자를 거니까 따온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말은 따오라고 하는 게 쉬울지 모르지만 마늘 쪽 이거 따면요 화딱질 엄청나게 납니다. 이거 또 애매하게 구부려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허리가 엄청 아픕니다. 그러니까 안 따는 사람은 따온나 하는데 따는 사람은 화가 나죠. 그래 이걸 갖다가 이제
요래 따가지고 옆집에 주니까 마늘종이 왜 이래 이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. 마늘종 길잖아요. 그래 이제 요렇게 딴다 하니까 아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. 이렇게 남 주지도 못해. 우리밖에 못 먹죠. 그러니까 남 주면 뭐라 합니다. 이런 건 또 많이 자라버렸죠. 이게 구부러지는 시기가 있어요. 그 전에 따야 됩니다, 이거. 안 그러면 여기로 양분이 많이 가겠죠. 이거 따는 거하고 안 따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. 그 지금 뭐 녹병이라든지 무름병이라든지 뭐 좀 있으면 곰팡이류가 막 달라들거든요. 녹병 이런 것도 다 곰팡이 바이러스죠. 그러니까 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. 비가 많이 오면 바람도 어마어마하게 불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봤는데요, 하나도 없어요. 어이구, 여기 지나왔는데 여기 또 딱 지나가도 이게 안 보여요. 이게 요건 좀 기네. 먹을 거 있겠네. 하나도 없어요. 하나도. 대단한 겁니다. 우리 이장님이 경악을 하고 가셨는데요, 잘 키웠다고. 우리가 키워도 이렇게는 못 키운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, 뭐 이 규모가 작으니까 맨날 들여다보고 막 이러니까 이게 가능하지. 안 그러면 힘듭니다. 이거 잘 자라죠. 이제 구근 비대기입니다. 이제 칼륨하고 칼슘 조금, 칼륨 많이, 구근 비대에 칼륨이 많이 필요하니까요. 칼륨하고 또 광어 액비 있죠, 아미노산, 그거 위주로 하고요. 방제는 끊임없이 미리 예방한다는 느낌으로 방제는 계속 할 겁니다. 캘 때까지. 그러니까 요번 주가 비가 엄청 왔으니까요, 이 바닥 밑이 축축하겠죠. 그러니까 곰팡이가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. 곰팡이 종류가 번식을 많이 하겠죠. 그러니까 요번 주만 잘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도 마늘은 농약 없이 힘들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 농약 없이 키웁니다. 이 뭐 한두 평도 아니고 이게 거의 200평 가까이 되는데요. 저 양파 저거 하고 200평 가까이 되는데 200평까지는 안 되겠네. 이게 결코 작은 거는 아니거든요. 특히 저는 뭐 누가 뭐라 해도 저는 농사 초보잖아요. 뭐 텃밭 농부부터 하면은 지금 16년째인데요. 16년 동안 하나하나 보태가면서 걸음도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여태까지 왔거든요. 근데 마늘은 뭐 거의 괜찮겠네요. 대충 그 생리를 좀 알겠습니다. 제가 써오는 약하고 뭐 밑에 걸음하고 쭉 해왔기 때문에 대충 생리는 알겠습니다. 이제 몇 번 해보니까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주화를 받을 거거든요. 주화. 마늘 씨값을 아끼기 위해서 주화를 받을 텐데 여기가 주화를 받는 데입니다. 그런데 보면 요런 거 있죠. 요런 거는 이제 알렉시 바이러스입니다. 알렉시 바이러스. 이거는 주화를 받아도 유전됩니다. 먹는데 성장하는데 이런 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. 이런 거는 주화를 받으면 안 돼요. 이건 이제 쫑을 뜯어야겠죠. 그러니까 아무 하자가 없는 것만 주화로 받아야 돼요. 요 부분만 주화를 받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쓸 것 좀 하고요. 한 분, 저쪽에 고흥에 기농하신 분이 요청을 해가지고 한 분만 주화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 왜냐하면 이게 많은 분한테 줘버리면 이게 나오는 마늘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죠. 그래서 알렉시 바이러스만 있는 것만 요런 거 있죠. 요런 거. 약간 요런 거. 약간만 이상해도 마늘종을 떼버려야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나중에 주화, 씨앗에 하자가 없겠죠. 여기서 씨앗이 열리니까요. 알렉시 바이러스도 몇 개 없어요.
여기에서 주화를 받고요. 요 조그만 데서 요까지는 안 받고 요 페트병이 있는 데까지 주화를 받을 겁니다. 그래도 주화 한 개에 시방 한 개에 주화가 한 200개, 250개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한 10개만 보내줘도 한 200개니까 10개만 보내도 2000개에서 2500개쯤 되죠. 그럼 그걸 심으면 씨를 심으면 2000개쯤 되잖아요. 그러면 그걸로 심으면 씨마늘을 만들 수 있단 말이죠. 그러면 한 5개쯤씩 이제 갈라집니다. 갈라지면 5개쯤 하면은 뭐 한 10,000개 이상 나오겠죠. 그 꽃 10개만 하면 마늘 씨앗 10,000개 이상 나옵니다.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만 보내드리면 되겠죠. 그래서 지금 비 오고 난 다음에 충분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. 자세히 상당히 건강하고 비 오고 나서 병 같은 거 없고요. 또 이 두께도 상당히 많이 두꺼워진 것 같습니다. 두께도 키도 많이 크고 오히려 잎의 색깔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. 물 많이 먹고. 양파는 지금 막 도복하고 있거든요. 양파는 이게 보라 양파인데요. 엄청 두꺼워요. 여기 보면 이게 뭐가 많이 뚱뚱해요. 밑이. 이게 볼만 할 겁니다. 상당히 맛은 있던데요. 보니까 괜찮습니다. 양파도 잎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거의 없습니다. 지금. 그래서 요거 마늘종을 뜯고 유황 방제를 니모일 할미꽃 뿌리 요 앞에 비 오기 전에 방제한 거 있죠. 그거 똑같이 할 겁니다. 그 다 앞에 영상에 다 남겨놨거든요. 그러니까 같이 관심 있으신 분은 채택해 가지고 그 중에서 자기하고 또 연이 맞는 게 있죠. 그걸 이제 골라 가지고 쓰시면 효과가 있어요. 마늘이 이렇게 크잖아요. 마늘이 딴 것도 아니고 마늘이 이게 제일 무농약으로 제일 힘든 게요. 제가 볼 때는 배추입니다. 배추. 와, 배추는 정말 힘들거든요. 아주 어린 모종일 때부터 하얀 가루약 있죠. DDT 같은 거, 뭐 분홍색 약 같은 거 막 위에 얹어 주잖아요. 깻잎도 그렇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그거 안 하고도 이게 키울 수 있습니다. 우리 방제액으로. 그 다음에 이제 마늘 뭐 이런 거거든요. 배추가 제일 어려워요. 어릴 때 다 죽어버려요. 또 여름에 심잖아요. 늦여름에. 그러니까 벌레가 기승할 때 심으니까 생장점을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. 다 죽습니다. 그런데 그것도 괜찮거든요. 심고 나서 물 주고 방제 한번 해주면 괜찮아요. 그래갖고 이제 한 2, 3주 동안은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되죠. 그러니까 가르쳐 드려도 좀 늘 그러더라고. 어렵게 알은 건데 뭐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고 가르쳐 주도 못해요. 부지런해야 되니까. 그러고 저만 아는 거 아니에요. 다 알고 있는데 못하는 겁니다.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해야죠. 그리고 뭐 여기에 12가지 넣고 막 이 영상 올라가면 전화 옵니다. 친구들한테. 그래갖고 이게 타산이 나오냐. 예,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해타산 생각하면 이거 못합니다. 일단 만들어 놓고 이야기해야지. 만들지도 않고 이해타산부터 따지면 그거 뭐 어떻게 하란 이야기예요. 일단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요?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죠. 그리고 저는 이렇게 충분히 우리 가족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먹고 만약에 남으면 밭속으로 그냥 갈아버립니다. 그러면 또 그게 거름이 되죠.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넣은 거름을 먹고 자란 거니까 풀도 잘 안 버려요. 숙성시켜 놨다가 다시 여기 혼합합니다.
여기에서 자란 풀은 제가 뿌린 이제 거름 같은 거 먹고 자라는 거니까요. 그래서 뭐 이해타산 따지고 뭐 이렇게는 하지는 않고요. 예, 최대한 맛있는 작물을 일단은 키워 넣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키우지도 않고 계산부터 하면 안 됩니다, 이거. 왜냐하면 이게 지겹거든요, 농사가. 하루하루가 고독하게 혼자서 이렇게 산 중턱에서 고독하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오래 못 견뎌요. 이해타산부터 따지면.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고독하게 고요하게 세월을 보내는 그런 느낌으로 있지 않으면 금방 도망갑니다. 우리 여기에 살던 분이 도시에 나간 분이 있거든요. 그래갖고 올 초에 뭐 다시 온다 하던데 저번 달에 갔습니다. 그러니까 한 달 반 만에 다시 가버린 거죠. 투자는 많이 하셨던데 묵은 밭이니까 포크레인도 부르고 막 하고 나무도 엄청 심어놨어요. 가버렸어요. 잘 못 있습니다, 이거. 산골에. 도시에 있던 분들이 산골에 와서 잘 못 견디더라고요. 한 달 반 만에 가더라고요. 여기서 보니까 시골 출신 분들이 오히려 더 빨리 도망가는 것 같아요. 저같이 도시 생활만 한 사람, 도시에 태어나서 도시에서만 살다가 들어온 사람이 오히려 더 잘 견디고요. 시골에 있던 살던 사람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은 금방 도망가더라고요. 뭐 1년, 2년은 뭐 길게 견디는 거고, 뭐 1년도 안 돼서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. 처음에 올 때는 자기는 어릴 때 농사도 다 지어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자기는 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다.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. 농사 지어 봤다고 하면서 부모님들이 하는 거 따온 나면 따오고 못줄 잡아주고 뭐 그런 거 했지. 2월 달부터 땅 고르고 거름치고 풀 다 뽑고 뭐 겨순 다 따주고 이런 거 싹 모든 과정을 다 해봤냐 이거죠. 구경만 했지. 듣기만 듣고 그걸 한 걸로 자기가 한 걸로 착각을 하더라고요. 근데 막상 자기가 2월 달부터 해보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도망가 버려요. 그러니까 시골 출신들이 더 빨리 도망가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9년째인데요. 9년 전에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하고 이 일대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 일대에 저만 남아 있습니다. 다 나가고. 그러니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. 그래 이제 병이 안 와서 천만 다행입니다. 그래 잘 컸죠. 이 마늘은 좀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